오케이.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자, 오늘은요, 2021년 3월 23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서울시장 국민의힘 단독 후보 선출일이 있었죠. 완철수하고 오세훈하고 둘 중에서 누가 결정이 됐습니까? 바로 오세훈이 단독 후보로 결정이 됐죠. 그래서 아마 조만간 서울시장 대결에서 오세훈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하고 야권, 그 다음에 요권 1대1 대결이 성사가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안철수가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죠. 그래서 결국 안철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뒤늦게 오세훈이 등장하면서 오세훈의 뒷심이 힘을 발한 것 같아요. 저는 은근히 안철수보다는 오세훈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물론 오세훈이 상당히 강남스럽죠. 강남스럽게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일반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약간 좀 이질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지난 이재명 도의사하고의 토론에도 가만히 주의 깊게 지켜봤는데 10년 전에 오세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재명 도의사의 정책 방향과 상당 부분 한 80%는 일치가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왕년에 10년 전에 무상급식에 반대하고 옥탑방이 뭔지를 모르던 그런 오세훈이 아니었더라. 오세훈도 나이가 들었고 거의 10여 년 이상을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정책의 문제점, 무상급식을 반대했던 그 부분을 과오를 참여도 하고 달라진 새 트렌드에 적응하지 못한 자신을 반성을 하기도 했었죠. 자, 오늘은요, 앞으로 20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앞으로 계속 대선이 임박할수록 갑론을박 논란이 될 것이고, 결국 윤석열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일 잘하는 이재명이 될 것이냐, 또는 그 제3후보가 될 것이냐, 이야기가 많이 될 것인데요. 현재로서는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윤석열이 급등하고 있죠. 물론 그 원인은 LH 사태 때문이죠. LH 직원들, 내부자들이 다 헤쳐먹고 내부가 골물대로 골맞고 썩을 대로 썩었고, 물론 경기도라고 해서 외에는 아닙니다. 이재명 도지사도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요. 물론 부동산 투기가 전 사회적인 만연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진 것을 어째 알 바는 없죠. 제보가 있거나 은밀한 공익 제보가 있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기도에서도 내부 실사를 통해서 개인신상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기도 직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한두 개 고소고발로 해결될 일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현재 LH 사태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거의 제가 보기에는 망조가 들었다. 그래서 뜬금없는 부동산, 어찌 보면 부동산을 자극하고 10년 전에 서울 부동산을 들썩들썩 해놨던 우리 오세훈이가 다시 또 서울시장이 되는 이런 이변이 속출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번 서울시장 후보는요, 박영선 대 오세훈에서 오세훈이 박영선을 압도하고 당선 확률이 3000%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0배는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오세훈의 내곡동 땅 하면서 댓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부터 검증이다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렇게 댓글 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현실과 동떨어진 이런 댓글을 달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미 흐름이 완전히 꺾였다. LH 사태 때문에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청와대에 대한 신뢰가 확 떨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오세훈이 강남 스타일이긴 하지만 오세훈이 10년 전 그 부동산에 대한 신화를 서울 시민들은 상당히 약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다 헤쳐먹는 이 세상에서 내 아파트, 내 부동산이라도 그나마 지켜주고 가렴주고 이 세금 폭탄에서 오세훈이가 구해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를 밀어내고 오세훈이 뒤늦게 힘을 발휘해서 단독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됐고, 저는 박영선도 훌륭한 정치인이긴 하지만 결국은 오세훈이 당선될 것이다. 거의 한 30배 이상은 높다. 당선률이 그렇게 됩니다. 현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권 적합도 지지율은 현재 윤석열이 상당히 높은 상태죠. 현재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윤석열이가 전국적인 지지율은 약 39% 되고 이재명 도지사는 약 2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울 시민을 상대로 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보면 윤석열이 서울에서 상당히 높은 지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재명은 16.7%, 이낙연은 11%. 그게 압도적이죠. 자, 윤석열이는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나서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집에서 강아지랑 산책이나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높을까?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부동산 문제죠. 특히 LH 직원들에 의해서 벌어진 내부적으로 골마 터진 이 부동산 투기 문제, 내부자들을 헤쳐먹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반감. 역시나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구나. 부정부패, 이런 비리, 뇌물,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구나. 이런 실망감 때문에 윤석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스스로도 자신은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오세훈이 서울시장 직무를 수행하다가 야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든가 이런 야권의 대권 후보로 등장할 경우에 오세훈,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이런 구도가 됐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윤석열이 아직은 정치인으로서의 잼병이긴 하지만 정치하는 게 뭐 또 대단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하면 또 하는 거야. 무슨 뭐 정치 경력이 오래됐다고 해서 대통령 되고 국무총 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갑자기 해상처럼 등장한 인물들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뭐 정치 경력이 오래됐다고 해서 대통령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이 뭐 정치 경력이 짧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뭐 이재명, 이낙연 이 상태에서는 이 윤석열과 이재명이 엎치락뒤치락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제 생각에는 오세훈이 등장한다. 그러면요 이재명에게도 상당히 불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과 이낙연이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고 윤석열과 오세훈이 또 단일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면 윤석열과 그 다음에 오세훈이 단일화를 하게 되면 윤석열이 이길까요? 오세훈이 이길까요? 현재 LH 사태가 정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을 검찰 권력, 검찰의 수사력을 동원해서 해결해 주기를 바래가지고 윤석열을 지지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오세훈이 부동산을 어느 정도 서울시 부동산을 이끌어 줄 수 있다, 이런 탐욕적인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돼가지고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소유율, 자가 점유율이 60%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은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간에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이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두 가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LH 사태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고 이런 부패상, 내부자들의 만행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과감하게 처단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 헤쳐먹는 대한민국 이 상황에서 나도 좀 헤쳐먹고 싶다, 나도 좀 돈 벌어보고 싶다, 이런 탐욕적이고 약간의 자본주의 생태계에 어느 정도 좀 부합될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싶고 또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또 오세훈에게 표심이 갈 수도 있거든요. 오세훈 같은 경우는 서울 부동산 재건축 시장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 약간의 개방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는 50% 40% 육박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많은 양도세라든가 취득세, 종부세 이런 것 때문에 세금 공포로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오세훈에게 기대를 걸고 윤석열과 오세훈의 대결에 있어서 LH가 뭐 1년 정도 6개월 이상 지지를 끊게 되면 약발이 다 하게 되면 윤석열에 대한 지지도가 좀 꺾일 수가 있거든요. 그때 다시 오세훈이 서울시장을 수행하면서 서울시정에 대해서 어떤 다른 모습, 10년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약간 또 튀는 행보를 보여주게 되면 서울 시민들 약 950만 명 정도 되죠. 그리고 수도권 시민들도 어느 정도 서울 시민과는 동화된 그런 입장을 보이거든요. 특히 부동산 측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오세훈이 등장하게 되면 윤석열과의 경쟁에서 오세훈이 윤석열과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 야권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오세훈이 단독 후보로 등장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오세훈의 이런 내곡동 문제라든가 무상급식 문제는 이미 오세훈이 스스로 인정을 했고 한번 다루어진 논란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다시 재론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낙연과 이재명의 단일화 문제인데 저는 권리당원의 의사 반영률이 85%에 육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체제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선출이 되면 다행인데 선출이 못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재명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이따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제 이재명을 응원하는 뭐 메머드급 팬클럽을 만든다고 합니다. 권리당원으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3월달 내에. 그래야지만이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을 뽑을 수 있다. 물론 지지율이 국민의 지지율이 깡패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불어민주당 내 권리당원들이 아무래도 개파가 있다 손 치더라도 국민의 지지율이 이재명에게 쏠리면 아마 이재명을 뽑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현재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선출 룰이 권리당원과 대의원 반영 비율이 80%, 85% 육박하고 국민 여론 반영률은 이번에 오세훈하고 안철수의 그런 경선 과정에 있었던 100% 무선 여론조사 이거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이재명과 이낙연의 무슨 경선을 안철수의 여론조사 방식처럼 100% 국민 여론 무선으로 하면 당연히 이재명이 되겠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경선률은 85%를 권리당원 의사를 반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에게 상당히 현재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단독 후보로 선출이 되어야지만이 야권의 윤석열과 오세훈의 이런 단일화에서 선출된 단 한 명과 1대1로 아마 맞붙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오세훈이 서울시장에서 대권을 출마할 것인지 의사를 드러내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안철수가 더 큰 제2번이 되겠다. 정권 교체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나타냈기 때문에 또 안철수는 대권에 도전할 것은 기정사실이고 오세훈이 또 대권에 도전하게 되면 안철수, 오세훈 또 윤석열 이렇게 야권에서 또 한 명을 선출하게 되고 그것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과 또 1대1 구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은 이미 제가 보기엔 한물 갔고 이재명이 후보가 될 것은 기정사실인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선출 룰이 권리당원, 계파 이런 거에 좌우지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후보로만 선출되면 야권에 윤석열과 붙어보거나 오세훈과 붙어볼 수는 있겠는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단독 후보로 선출될 것인지 저는 그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내에 여러분들이 권리당원으로 많이 가입해 주셔야 6개월 후 이재명 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단독 후보로 선출돼야지 뭐 윤석열하고 붙어보든지 오세훈하고 붙어보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윤석열하고 오세훈하고 붙은다 그러면 오세훈이 이길 것 같아. 현재 윤석열이 엄청나게 지지율이 높긴 하지만 현재 이 반짝 지지율은 문재인 대통령과 LH 사태 이에 대한 실망감, 검찰 개혁에 대한 거의 과도할 만큼 오버스러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반사적 이익인 것이고 약발이 떨어져가는 6개월 후, 5개월 후에는 오세훈의 진가가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뭐 최강욱이가 박영선을 지지하고 있고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강욱이 등장하는 순간 박영선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자, 오세훈하고 안 됩니다. 딱 보면은 아시잖아요. 어떻게 될지.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고 LH 사태가 이번에 서울시장부터 해서 대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현재 검찰 수사부터 해서 LH 수사에 대해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뭐 보여준다고 해도 저는 늦었다고 생각해요. LH 사태 때문에 박탈감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물론 대학생들, 젊은이들 20, 30대는 고만고만하게 좀 현재 아직 어린 나이여서 이 현재 LH 사태에 대해서 어떤 큰 감정을 가지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장년층 입장에서는 아마 상당히 LH 사태에 대해서 박탈감이라든가 좌절감 아마 상당히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앙금을 싣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이것이 대선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물론 대권 이야기는요 앞으로도 계속 흘러나올 것이고 언론 기사가 뭐 대통령 여론조사 지지율부터 해가지고 서로 강점 단점 분석하는 거 계속 앞으로 이야기가 되겠죠. 야권 단일화가 무선 여론조사 핸드폰으로 100% 여론조사하는 것이 상당히 인상 깊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경선룰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좀 바람이 들었는데 이미 경선룰은 1년 전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리당원 반영률이 85%입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인지를 하시고 지금은 이재명 도지사를 위한 팬클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3월달이 다 지나가기 전에 일주일도 안 남았죠. 일주일이 지나가기 전에 이재명 도지사를 위해서 권리당원에 가입하셔야 된다. 이 점을 강조를 좀 해봅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재명 도지사 팬클럽이 좀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We'll be right back.